안녕하세요. 닥터눈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코재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코 수술 절대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성형수술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재수술은 안 받으시는 게 베스트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형을 비롯한 어떤 수술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무언가는 잃게 돼요. 흉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회복기간, 통증, 수술 비용,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까지. 사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좀 더 많이 얻고 적게 잃어버릴수록 좋겠고, 굳이 얻을 게 별로 없다면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큰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수술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컴플렉스가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하겠다. 그러면 부작용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겠죠. 명심하세요. 수술이 반복될수록 얻는 건 적어지고 잃는 건 많아집니다. 수술 비용도 배 이상 들어가겠죠. 재수술하려고 코안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상태가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피부를 덮으면 환자분들은 본인의 코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세요. 다음에 수술해드리는 의사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환자분들 볼 때마다 의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께 평생의 마지막 수술이 되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재료로 튼튼하고 예쁘게 수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 성형에 사용하는 재료들도 신중하게 결정하는데요. 특히 코끝에는 절대 인공 조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 성형 재료는 자가누경골이에요. 자가누경골은 실리콘을 대신해 콧대에 사용되기도 하고 코끝 재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와 연계되는 수술 중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에서도 인공 보형물 대신에 깎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누경골은 아시다시피 자가조직 중 가장 양이 많으면서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골 이식과 재건을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술기들을 누경골만 채취해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한 코재 수술 때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셨던 코나 심한 구축코의 재수술에는 자가누경골만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누경골 수술이 두렵고 비용이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수술은 반복될수록 얻는 것은 적어지고 잃는 것은 많아집니다. 간혹 심한 부작용 환자분께서 두려움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공조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인 변형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쩌면 그 선택은 절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그런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시고 심한 변형을 겪으셨던 분들의 자가누경골 재수술 케이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5년 전쯤에 코에 간단하게 실리콘과 이 귀연골을 사용해 갖고 수술을 하셨는데, 코 안에 뭔가 종기처럼 이렇게 돌출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돌출된 부분에 일부 상처가 날 때마다 안에서 진물 같은 게 배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심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갖고 안쪽에 삽입되어 있는 보형물을 빨리 제거하고 구축을 교정하면서 모든 조직을 자가 조직으로 대체해 줘야 되는 상태에 놓이신 분이셨죠. 안쪽에 이렇게 돌출됐고 진물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안쪽에 감염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자가 조직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돌출된 느낌이 더 도드라져요. 이제 얇아진 점막 바로 안쪽에 실리콘 보형물이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점막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점막 양도 같이 좀 조정이 됐고요.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돌출된 요 종개 같은 모양의 조직은 완전히 제거가 됐고요. 내부 조직이 자가누경골로 튼튼하게 이식이 됐기 때문에 두께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두꺼워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붓기가 빠지고 차후에 추가적인 교정으로 지지구조에 대한 일부 교정을 병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느낌도 향후에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콧대 라인도 이전에 이 밸런스 안 맞는, 코끝은 들려 있고 콧대는 이마보다도 좀 높은 느낌이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수술 후에는 이마로부터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수술 전에는 코끝의 피크 지점이 콧볼의 거의 상방 이상으로 들려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콧볼의 상방 4분의 1 지점쯤으로 잘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전에 실리콘을 사용해 갖고 코 수술을 했는데요. 이 모양을 보면은 실리콘이 측면으로 이동이 되고 코끝에 지지 구조가 무너지듯이 변형이 오면서 많이 들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이 많이 들렸죠. 보면은 그 변형 과정에서
비공의 피부 자체도 부족해져 있는 상태로 구축 변형이 와 있었기 때문에 피부양도 같이 늘려주는 비공 내리기 수술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콧구멍이 노출된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됐고 들려 보이는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됐으며 이 중심선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느낌도 중안면의 중심을 연결시키는 부드러운 라인으로 잘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한쪽으로 비주부터 돌아가 있는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수직 모양으로 잘 교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심하게 들려있는 느낌, 짧은 코의 모양이 직선 콧대 라인을 그리면서 코끝이 살짝 높은 이런 직반 느낌이 약간 가미된 아름다운 모양으로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의 위치도 콧볼의 요 하방 경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요 상방에 위치되어 있고 피부양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피부양이 이렇게 충분히 늘어나지면서 코가 들려 보이는 느낌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코끝의 위치도 하방으로 많이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수술을 총 5차례 진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코의 피부량도 많이 부족하고 조직도 많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어요. 하방에서 봤을 때도 이 조직 변형이 와서 코끝에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양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코끝 피부를 얼마큼 늘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최대한 늘린 피부를 지탱을 해주려면은 코끝의 지지 구조도 충분히 단단하게 버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자가누경골만을 활용한 지지 구조를 만들고 코끝에 조직 보강을 하면서 피부를 좀 연장해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콧대에는 어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삽입이 돼 있어 갖고 그 이물질도 같이 제거가 시행이 됐고요. 코끝에 들려있는 피부, 밸런스가 안 맞는 콧대 라인이 부드러운 라인으로 잘 완성이 됐고요. 물론 피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코끝의 위치를 충분히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가능한 한 최대한 코끝을 내려주면서 지지구조를 만들어주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들려 보이는 느낌, 이 비순각하고 이루어지는 각도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끝을 충분히 높이게 되면은 코끝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부족한 피부를 당겨주면서 주변 조직들이 같이 좀 끌려 나오기 때문에 코 기둥과 입술이 이루는 각도나 위치 관계가 변하면서 이 중안면이 돌출된 느낌,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까지 같이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코제 수술은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이랄까?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변형된 흉조직 속에서 진주알 같은 정상 코의 연골 구조를 힘들게 찾아내고 부족한 재료 속에서 안정적인 골격 구조를 만들고 예쁜 모양으로 연골을 재배치하고 피부를 덮어주는 과정. 사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력도 점점 쌓여가고 있고 수술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좀 더 심한 변형을 가진 분들, 심한 실패를 겪으신 분들이 제게 새로운 도전을 요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시도 공부와 연구를 게으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최선의 결과를 내는 닥터 눈코익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